자, 112페이지부터 빠르게 연습해보자. 5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걸 만족할 때 f'3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f의 2x-1이 x의 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있다. 양변 다 합성함수의 미분 해나갈 거예요. 자, 미분합시다. 왼쪽은 f 안에 2x 빼기 1 합성된 거야. 일단 프라임 때리고 속에 있는 건 미분하면 얼마? 2. 우변도 마찬가지. 일단 크게 보면 뭔가의 제곱꼴이니까 대가리 내려왔다요. 차수 빼기 1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건 미분 2x. x에다가 적당한 값 대입하자. 얼마 대입하면 되나?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일단 양변 2 한 번씩 지워두면 바로 나올 듯. f'의 2는 5, 4, 20. 자, 바로 6번 가겠습니다. 이거일 때 이거에 f의 1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f의 x 플러스 1분의 2x. 이것이 x 플러스 3이래. 자, 물론 얘 미분할 때 뭐 속미분 그다지 복잡한 건 아니긴 하니까 뭐 목세 미분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자. 항상 가분수 나오면 뭘로 빼자고? 대분수로 빼는 게 편하다. 그래서 f 안의 거를 얼마 빠질 수 있냐? 2. 일단 2 질러놓고 천천히 x 플러스 1분의 했을 때 뭘로 막아주면 될까요? 보면 돼. 앞에 마이너스 써주고 2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x 플러스 3이네. 자, 그러면 미분하겠습니다. f'의 2 빼기 x 플러스 1분의 2 일단 질러놓고 자,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 미분할 거다.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f'이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지고 원래 2는 있었고 f'이 1이지 뭐. 그리고 그것은 1이다지 뭐. 맞죠? 자, 그럼 f'1 되려면 x에 뭐 대입해야 될까? 뭐 대충 찍어. 대분수보다 가분수로 보는 게 더 편하긴 하겠다. 뭐 대입하면 1 나옴? 1 대입하면 되겠네. x에다가 1을 대입하자. 그러면 f'의 1 은하고 암산할게. 홀로로로로 하고 넘어가면 2겠네요. 자, 7번 가겠습니다. f합성 gx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때 이걸 구해라. 그냥 바로 미분한 거 쓸게. 칠판에 안 쓸게. 바로 f'의 gx 곱하기 무엇은? g'x가 2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f'3을 구하래. 그러면 gx가 얼마가 될지를 봐야 돼. gx가 3. 뭐 물론 단순한 문제니까 1 주어졌으니 1 넣으면 되겠지만 이런 걸 보는 버릇. 어려운 문제에선 뭘 넣어야 될지 모를 거다. f'의 3 곱하기 g'의 1은 2다. g'의 1이 문제에서 3이라고 줬으니 3분의 1로 마무리합시다. 자, 바로 밑에 8번 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극한 정보 2개 뽑아내자. 수2야. f2가 얼마고? f2는 2고 그 다음에 f'의 2도 뽑아냅시다. 는 3. 그 다음 g 합성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좀 복잡하긴 하다.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론 가분수 나오면 대분수로 빼라는 거 말은 했지만 취사 선택할 수 있긴 해야 돼. 이거 대분수로 뭘 뽑아낼 수 있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치? 이런 건 그냥 할게요. 유도리 있게 가자. 자, 그래서 미분하시면 좌변 g'의 fx 곱하기 f'x 는 야, 이거 큰일이구만. 분모 제곱분의니까 일단 x제곱 플러스 1분의 미분 가만히. 미분 누구 먼저 한다고? 손님이 아니라 집주인, 분자 먼저. 그러니까 미분하면 1 곱하기. 얘를 미분한다. 이건 좀 알아두자. 얘 미분하는 거 결국 어떤 꼴이냐면 루트의 fx를 미분하라 이거란 말이지. 이건 꽤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면 좋아. 뭐 과정은 어렵지 않아. f의 무슨 승이라고 보면 미분하면 돼. 2분의 1승이라고 미분하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왔다요. f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결과적으로 2 해놓고
마이너스는 역수 취해라고 2분의 1승은 뭐 씌워라니까? 루트 씌워라니까 2 루트 F 분의 F의 프라임 아이고 여기 속미분 F 프라임 안 써놨다 그지? 2 루트 F 분의 F 프라임이다 를 그냥 거의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해두면 종종 써먹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볼게. 원래대로 돌아와서 분모 제곱까지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미분 가만히 해가지고 이제 x 미분하고 일단 얘는 가만히 손님은 일단 첫 번째는 가만히 오겠지. 빼기 이제 가만히 하고 이제 루트를 미분할 차례가 됐는데 몇 루트분의 2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속미분 몇 x? 2x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물론 식이 필요할 때야 얘를 통분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건데 지금은 값만 구한 거니까 빨리 하자. g'의 2 구하래. x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g'의 2 곱하기 f'2는 3은 5분의 아따마 루트 5 마이너스 3 곱하기 2 지워놨으니까 루트 5분의 2 아이고야 자 그래서 암산되니 마이너스 5 루트 5분의 1 아닌가 이거? 아니네 답이 없어요. 잘못했나봐. 이거 뭐지? 루트 5에서 루트 5분의 6을 빼래.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맞잖아. 마이너스 25분의 루트 5 맞네. 그렇지. 마이너스 5 루트 5분의 1. 따라서 아까 G'2 곱하기 3 했던 게 요거니까 하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75분의 해서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뭐 연습이야. 1번부터 해보자. 용희야 F의 프라임은 하고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자, 반드시 이 순서로 써줘. 뭔 말이냐. 어차피 좀 이따가 속미분 2 나오지 뭐 하고 앞에다가 2 쓰는 버릇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추천하지 못해요. 자, 1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사인 3 뭐 이런 값이겠지 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F' 바로 갈게. 일단 큰 틀이 사인 머시기야. 그러니까 일단 뭐를 쓰면 돼? 코사인 머시기를 쓰면 돼요.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2탄젠트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속껍질 2탄젠트를 미분하자. 2배의 시퀀트 제곱의 x 4분의 파이는 상수니까 필요 없죠. 자, 0 대입해봅시다. F'의 0은 탄젠트 들어가면 제로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남아서 2분의 루트 2 시퀀트 제로라는 건 코사인 제로를 생각하면 되는데 1이네. 뭐 뒤집어봤자 1이네. 제곱해봤자 1이네.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루트 2 자, 그 다음 3번 F의 프라임은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뭔가의 제곱이라는 것부터 미분하면 돼. 일단 대가리 내려왔다요. 차수 빼기 1 해주시고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사인 x다 이렇게 붙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F'의 3분의 2파이를 집어넣을 건데 코사인 120도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120도가 얼마지? 2분의 루트 3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었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납시다. 따라서 2분의 루트 3 자, 근데 이 타이밍에 옆에 하나만 필기해둡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미분이야. 방금 코사인 제곱 미분해봤잖아. 그치? 사인 제곱의 미분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볼게. 자, 채연아 얘 미분하면 뭐 돼? 하고 속미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친구 아닌가? 대각공식 사인의 몇 x? 사인의 2x 로 바꿔서 풀면 좀 더 편할 때도 있잖아. 그지? 곱셈보단 하나가 낫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 방금 했었던 코사인 제곱도 미분한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봤더니
2 곱하기 코사인 x의 속미분 마이너스의 사인 x다 이렇게 나왔었음. 얘는 무슨 사인이 x? 마이너스의 사인이 x. 자, 그 다음 4번. f를 미분하재. f의 프라임은 탄젠트 제곱을 미분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탄젠트 x 해놓고 속미분, 탄젠트 미분하기 뭐라고? 시퀀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코탄젠트 하나 리마인드 하자고. 코탄젠트를 외우지 마. 탄젠트만 외워. 탄젠트 미분한 건 시퀀트 제곱. 싹 다 반대야. 부호는 마이너스 코시퀀트 제곱 x. 자, 4분의 파이 대입합시다. f'의 4분의 파이는 2 곱하기 1 곱하기 시퀀트니까 코사인이 2분의 루트이고 뒤집으면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고 제곱하니까 2네. 빼기 코시퀀트 제곱 사인의 역수 또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네. 4 빼기는 2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1번 y의 프라임은 하고 바로 구하자. 로그의 미분법 연습이야. 일단 자기 자신 분모에 깔고 속미분하면 돼. 3x제곱 플러스 2분의 얼마? 6x 나오면 되지. 그리고 2 대입하면 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바하고 x 이퀄 2 이렇게 바로 써보자. 약분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암산해볼까? 14분의 12, 7분의 6. 자, 그 다음 2번. 로그의 진수 자리에 절대값이 있어도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원래랑 똑같이 하면 돼. 나분의 속미분 하면 돼요.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의 2x분의 4x네. 3x, 3x제곱이 아니지. 나 자신 써야지. x세제곱 빼기 2x제곱분의 그 다음 속미분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4x. 빠 긋고 뭐 대입하라는 거냐면 3 대입하래. 과연 이거 암산할 수 있을까? 못하겠어. 9분의 15 3분의 5.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가자.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의 1의 값을 구해주세요. 아이고, 착잡하다, 그죠? 좀 싫은데? 막 분수가 너무 많아서 싫은디? 자, 이럴 때 들 수 있는 생각.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면 돼요. 첫 번째, 나 몫의 미분이 싫어. 그러니까 분모만 이항하면 무슨 미분법 쓸 수 있겠다? 곱의 미분법 쓸 수 있겠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몫이 복잡하면 이거 다 찢는 방법이 있었다. 뭘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곱의 미분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x제곱 플러스를 건네놓고 미분은 이따가 합시다. f의 2x 빼기 1은 다 써야지 뭐. x 곱하기 sin f by x. 자, 그 다음에 x가 1로 가버래. 아니지. f'을 해야지. 미분할게. 곱의 미분이네. 2x 곱하기 f에 2x-의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가만히 계시고 이번에 f쪽 미분. 채연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속미분 2까지. 우변도 이제 곱의 미분도 하면서 속미분도 신경 써야 돼. 자, x 미분하면 sin 파이 x 플러스 x는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할 거야. 시훈아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일단 사인이네 해서 코사인 써주고 안에 파이 x네 보고 파이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x에다가 여기 1 대입할 거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빠르게 정리하자. 일단 2배 f의 1 플러스 4배의 f'의 1일 것 같아.
그게 우변 대입해봤더니 사인은 죽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의 파이다 이렇게 나온다. F1이 필요한데요. F를 어떻게 찾지?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여기서 내가 F의 1을 찾아보면 사인 파이 덕분에 제로. 따라서 F'의 1은 4분의 파이겠네.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고요. 이거를 구해보세요. 자, 보자마자 미분계수가 누구의 미분계수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일단 분모는 약간 이렇게 x 빼기 2분의 파이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수투에서부터 받으셨어야 되고, 일단 분자에 gfx가 있고, 그럼 분명 뒤에 있는 요 2의 제곱이라는 게 분명 뭐일 거예요? g의 f에 뭐여야만 해 이게? 2분의 파이여야만 할 거야. 한번 확인해보자. f라는 친구가 탄젠트 2분의 x. 그 말은 f의 2분의 파이는 얼마? 1. 그치? 그 다음 g라는 친구가 2의 2x승이니까 1 들어가면 2의 제곱. 역시 맞았군. 해서 이 녀석의 뜻이 앞으로 2분의 1은 당연히 빠지시면 되고, 누구의 어디서의 미분계수? gf의 2분의 파이에서의 미분계수. 맞냐? 그래서 이럴 때 봐봐. 이제 점점 내가 해석해야 될 식이 복잡해질 때 이 빠라는 표현을 쓰라고. 뭔 말이냐? 얘를 지금 당장 미분계수니까 미분하면서 동시에 2분의 파이도 대입해 나가고 그러면 이제 틀릴 수 있으니 일단 G'의 fx 곱하기 F'의 x라고 써두고 그 다음에 빠 긋고 2분의 파이라고 쓰자. 오케이? 이 빠의 용도가 이럴 때 복잡할 때 쓰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대입이지 뭐. 2분의 1 곱하기 일단 F', G' 따로따로 구해둘 필요가 있겠다. 미리 따로 구하자. 여기서 구해둘게. 자, F의 프라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탄젠트니까 뭐임? 일단 탄젠트니까 시퀀트 제곱이 일단 시퀀트 제곱에 2분의 x 질러. 근데 안에가 2분의 x네.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그 다음 G'이야 뭐 2 앞으로 띄져나오고 2의 2x. 자, 그래서 대입하자. 곱하기 일단 F의 2분의 8부터 머릿속으로 얼마였더라? F 2분의 8가 얼마야? 1이냐? 그럼 G'의 1이 되겠네. 뭐야? 2의 2승. 그 다음 F'의 2분의 파이네. 요 초록색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야 돼. 시퀀트 제곱에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1을 제곱하고 뒤집어.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 따라서 정답은 2의 스퀘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번, 14번 로그 미분법을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y는 복잡해요. 딱 봐도 몫이 너무나도 복잡해. 이럴 때 쓰라는 게 로그 미분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쓰자. ln의 절대값의 y는 일단 절대값 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진수 조건 때문에 엄밀함을 위해서 절대값 붙여줍니다. 그 다음 몫이 이렇게 복잡할 때 그 몫의 로그를 취하는 용도가 뭐라고? 뭐 하려고? 찢으려고. 그럼 바로 찢을게. ln 절대값 x 플러스 3배의 ln 절대값 x 플러스의 1 마이너스 2배의 ln 절대값의 x 마이너스의 1. 맞지라. 자, 미분합시다. 일단 우변부터 빠르게 할게. 우변은 x분의 1 뭐분의 3? x 플러스 1분의 3. 뒤에가 뭐분의 2?
x-1분의 2. 근데 좌변이 조심해야 되는 거 나 지금 뭘로 미분하고 있었지? x로 미분하고 있었음. 그러니까 y를 마음의 눈으로 y는 fx처럼 x에 대한 함수로 봐야 돼. 즉 얘는 일종의 무슨 함수의 형태인 거야 지금? 알파벳 하나밖에 안 적혀있지만 사실은 합성함수인 겁니다. ln fx라고. 따라서 y분의 y'. 그러면 y'은 하고 정리하면 되겠다. 자, 뭐 쓰긴 쓰지 뭐. x-1의 제곱 분의 x 괄호 x 플러스 1의 세제곱에다가 얘를 다 곱해주면 된다. 뭐 내신에서 필요하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지금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됐어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 fx가 y는이라고 그냥 바꿨을게. y는 x의 사인 x승이야. 얘 f'파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얘도 대표적으로 로그의 미분법을 쓰는 상황이라고. 밑과 지수가 모두 x일 때 양변에 그냥 뭐를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입니다. 자, ln y는 사인 x가 내려왔다요. ln x다.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굳이 안 붙인 겁니다. 어차피 양수겠거니 해서. 자, 그래서 미분하면 뭐분의 뭐 프라임이 y분의 y 프라임이 하고 이제 곱의 미분법이지. 여기가 쉽네. 코사인 x 곱하기 ln x 더하기 사인 x 곱하기 몇 분의 1? x분의 1. 나보고 파이를 구하래. 근데 나 f가 아니라 y라고 표현해놨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y 프라임 해놓고 밑에다가 x 이퀄 파이. 이게 똑같은 뜻이야. 그러면 y는 좀 이따 넘어갈까? 그럼 먼저 여기부터 계산하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ln 파이. 사인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이 0이네요. 사인 파이는 없다. 이렇게. 에다가 누가 붙어야 되냐면 y가 건너와야 돼. y가 뭐였냐면 파이의 사인 파이승. 근데 사인 파이가 얼마고? 0이고 파이의 0승이 1이니까 마이너스 ln 파이가 되겠지.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이 15번 문제가 되게 예전에 나온 기출문제긴 한데 되게 좋은 기출문제였어요. 친구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분법, 그냥 몫의 미분도 할 수 있고 곱의 미분도 할 수 있고 로그 미분법도 다 할 수 있는 풀이가 여러 가지 가능한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연습 문제가 된 문제야. 당시에는 조금 준 킬러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세월이 너무 흘러가지고 이제는 그냥 범부가 돼버렸어. 이 x승분의 f 곱하기 코사인 x래. 나에게 준 정보가 뭐냐면 g''의 파이가 2의 파이승 곱하기 g 파이래. 구하라는 것까지 써두고 문제 풀게요. f 파이분의 f의 프라임의 파이를 구하래. 자, 첫 번째 풀이로 가능한 것이 뭐냐? 그냥 몫의 미분법 그대로 때려 박기입니다. B축. 두 번째 풀이부터 직접 풀어볼게요. 아까도 많이 연습했으니까 몫의 미분법 실을 때 뭐 하자고? 이항 해가지고 곱의 미분으로 보자고. 곱의 미분법 해볼게요. 자, 따라서 식을 2의 x승 곱하기 g가 f 곱하기 코사인 x다로 보자고. 그리고 미분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알고 있겠지만 2의 x승은 미분해도 계속 똑같으니까, 그지? 2의 x승과 뭔가가 곱해진 거의 도함수는 어차피 2의 x승 묶일 거니까 묶어두고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 가만히 할 때 g 가만히 있었을 거고 가만히 미분할 때 g 프라임 이렇게 나왔겠네. 하고 한 방에 묶어두면 좀 편하다. 그 다음 우변은 꾸역꾸역 해야지. 미분 가만히 f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x. 그 다음 f 곱하기 코사인 x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맞나? 오케이. 자, 일단 뭘 대입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일단 파이 대입해보고 생각하자. 일단 x에다 파이 대입하겠음. 2의 파이승 괄호 g파이 플러스 g'의 파이. 이것이 살아남는 게 뭐가 있을 거 하고 했더니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였고 f'의 파이겠네. 사인은 또 죽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야, 근데 그걸 어떡하라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 g'파이는 2의 파이승 g파이. 그 다음에 얻어낸 정보가 요거. 자, 이제 한 두세 번째 반복되니까 느껴질래나? 몫의 미분이었던 걸 곱의 미분으로 만들면서 생기는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그냥 미분했으면 g가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지만 곱의 미분으로 바꾸니까 g가 살아 안 살아? 살아. 그래서 아까부터 했었지. 뭘? 원래 식에서 정보 하나 더 추출하는 그 수고가 들긴 해요, 이거는. 2의 파이승 곱하기 g파이는 마이너스 f의 파이다. 맞지?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파이 분의 f'파이래. 바로 분수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겠지. f파이 분의 f'파이 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f파이 쪽이 2의 파이승 곱하기 g파이였고요. 분자 f'파이 쪽이 어차피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2의 파이승 괄호 g파이 플러스 g'의 파이입니다. 2의 파이승 지워지고 g파이 1로 약분되고 g파이분의 g'이 뭐래? 문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g파이분의 g'파이 2의 파이승.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른 풀이. 누군가에겐 곱맵의 미분보다 더 좋은 게 보일 수도 있어. 막 몫이 복잡하네. 뭘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 그래서 L의 로그 미분법을 써놓고 양변에 로그를 취해볼게요. 절대값도 취하면서 하자, 엄밀하게. ln 절대값 g는 ln 절대값 f 플러스 ln 절대값 코사인. 그 다음 빼기 그냥 x인 거 보이세요? ln 2의 x승. 맞죠? 오케이. 자, 미분 갑니다. 자, 미분하면 g분의 무엇? g'. 어라? f분의 뭐? f의 프라임. 어라? ln 절대값 코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x분의 무엇? 좋아.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면서 머릿속으로 마이너스 탄젠트라고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빼기 1. 오, 문제에서 g분의 g'이 얼마래? 2의 파이승이래. f파이분의 f'파이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사인에다가 파이 들어가니까 제로지 않음. 뒤에 빼기 1만 남네. 한 줄로 끝. 뭐 이런 느낌이겠지. 됐나? 결국 우리는 오늘 편하자고 미분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몫이 복잡해 곱으로 바꾸거나 로그를 취하는 방법을 익힌 거다.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배웠냐면 2개 배웠어요. 몫의 미분법과 합성함수의 미분법. 자, 그 다음 이제 매개변수 함수 그리고 함수의 미분법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는 기본 개념은 진짜 쉬워요. 이게 문제로 만들어졌을 때 킬러로 만들어졌을 때 진짜 어려운 건데 기본 개념은 되게 쉬우니까 후딱 할 수 있어. 일단 이거부터 뭐 매개변수 함수가 뭐고 함수가 뭐냐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정리해놔야 될 게 이게 있어요. 미분에 대한 표기. 우리가 수2에서는 주로
F'의 X 이렇게를 더 많이 썼었어. 근데 미적에서는 특히 이 매개변수 함수나 음함수 같은 시츄에이션이 나올 때, 물론 아직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앞으로 어떤 표기법을 더 많이 쓸 거냐면 dy, dx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걸 뉴턴식 미분표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는 걸 라이프니츠식 미분표기라고 불러. 뭐 역사적 배경은 재밌대. 서로 몰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뉴턴이 영국 사람인가 그렇지 않나? 라이프니츠가 프랑스 사람인가 그렇대. 근데 둘이 왕래가 아예 없었는데 딱 비슷한 14세기 때쯤에 둘 다 각자의 방법으로 미분을 만들어냈대. 그래가지고 뉴턴은 지가 만든 거니까 지 맘대로 이렇게 기호를 만든 거고, 라이프니츠는 지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오, 야, 저 새끼도 비슷한 거 하고 있던데 저거 뭔데? 둘이 똑같은 거 하고 있었대. 그래서 표기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장점이 뛰어나는 게 라이프니츠식 미분표기의 장점이 좀 뛰어난다. 그건 뭐냐? 분모에 뭘 쓰냐? 뭘로 미분하는지에 대한 변수를 쓰는 게 아주 중요해. 우리 미적분에선 더 이상 x만이 변수가 아니라 뭐 t, 알파, 각인, 세타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거든. 그럼 가끔은 세타로 미분할 수도 있어요. t로, 알파로 미분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다 퉁 쳐버리면 이거 도대체 뭘로 미분한 거야? 그리고 구분을 못하니 앞으로는 누구를 뭘로 미분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라이프니츠식 미분표기가 사용이 될 거다. 어떨 때 쓰일 거냐면 x랑 y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뭔가 변수가 많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y는 몇 x 이런 건 그냥 f' 써도 돼. 근데 y는 몇 x인데 뭐 t도 있고 세타도 있고 그럴 때는 이 표기를 앞으로 더 많이 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과 음함수의 미분은 이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에 익숙해지자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매개변수 함수가 뭔지를 볼게. 간단한 예시가 이거야. 사실 우리 매개변수 함수 이미 은근슬쩍 수1 내지는 고1 때부터 배웠어.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단위원이 있다고 치자. 이 원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그치? 근데 우리가 수1에서 단위원과 동경 세타가 만나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하자라고 디파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냐? x는 코사인 세타고요. y는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와 y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니? 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타라는 제3의 매개체를 통해서 곡선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법을 매개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매개변수는 세타 같은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시간 t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 아무튼 x랑 y를 직접적으로 연결짓지 않고 남의 힘을 빌려 쓰는 걸 매개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기본 개념은 이렇고, 그러면 이렇게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내어진 함수 일반해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바로 x라는 친구가 매개변수 t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고 y라는 값이 매개변수 t에 대하여 gt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요때 dy dx 즉 y의 x에 대한 변화량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은 쉬워. 뭐냐면 잘 들어봐잉. 이 dy dx라는 건 말 그대로 f'과 똑같은 도함수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세트예요. f'을 뭐 f 따로 프라임 따로 이렇게 구분 당연히 안 하듯이 얘도 dy 따로 dx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트가 dy dx야 원래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대단하신 그 아저씨들께서 뭘 찾아냈냐면 생긴 거 분수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진짜 분수처럼 약분도 하고 똑같은 거 곱해서 없애기도 하고 해도 문제가 없대.
그렇대.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찾고 싶은 건 dy dx예요. 근데 바레이, 야, x는 ft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난 이 식을 y로 미분해라 보다는 그냥 뭐로 미분해라가 익숙해. t로 미분해라면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이거잖음. x를 세타로 미분해봐라. 그럼 그냥 이거 세타로 미분하면 되잖아. 뭐야? 마이너스에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얘 y를 세타로 미분해봐라. 그러면 우변은 그냥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니까 그냥 뭐임?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dy dx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대.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마치 분수처럼 각각의 분모에 dt라는 또 다른 뭔가를 하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대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결국 뭐가 될 거냐? dy dt는 이런 표기법에서는 dy dt g't겠지. 그 다음 dx dt가 뭐야? f't겠지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라는 되게 허무한 내용이야. 되게 쉬워요, 개념 자체는. 그래서 뭔 말이냐면 봐봐. 이거 원방이지. 내가 여기서 구해낸 dy dx가 뭔지 내가 찾아봐. dy dx가 뭐임? dy 밑에다가 머릿속으로 d 세타를 껴놓고 dx 밑에다가 머릿속으로 d 세타를 껴놓고 하니까 dy d 세타가 뭐고? 코사인 세타고. dx d 세타가 뭐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이게 뭐냐? 마이너스 탄젠트 역수 뭐라고 부르더라?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dy dx라는 기호가 가진 뜻 자체는 원래랑 똑같아. 야,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야? 누구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야. 말 그대로 이 dy dx도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팩트인지 확인해 드릴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접선이야. 맞냐? 근데 원의 성질, 이것과 얘는 뭐하다? 수직이다. 근데 동경 세타의 기울기를 말 그대로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으니까 탄젠트 세타. 90도라는 건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 진짜 그렇다, 그지?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쉬워. 봐봐.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매개 변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x는 3t제곱 플러스의 1, y는 6t의 세제곱 빼기의 5t제곱 이렇게 나타나 있다. t가 2일 때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렴. 뭐 이딴 문제밖에 안 나와요. 기본 개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얘네들 둘 다 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각각 뭘로 미분은 쉽게 할 수 있다. t로 미분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분모에 뭘 집어넣어주자. dt를 집어넣어주자.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근데 사실 이 가운데 부분 생략하고 대충 분자 쪽이지 않음 분자 미분한 거, 분모 쪽이지 않음 x 미분한 거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중간 과정을 매번 식으로 쓸 필요는 없어. 그러니 y를 t로 미분하면 뭐임? 18t제곱 빼기 분모에는 x 미분한 거니까 뭐임? 해가지고 뭐 3t 마이너스의 3분의 5. 그러니까 t가 2일 때는 뭐 이렇게 답을 구해내면 돼요. 오케이? 자, 봐봐. 이 단원이 내가 계속 쉽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합성함수, 물론 아직 공부 안 해봤지만 y는 사인 제곱의 3x 이런 거 나중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탄젠트 사인 x 이렇게 합성된 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프를 관찰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대학교 가서 할 겁니다. 즉 우리에겐 딱 어디까지만 미분계수 구하세요까지밖에 안 물어봐.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 공식만 알면 이 유형의 3점짜리는 그냥 풀린다 이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미적이 지금 수능이랑 아무런 관련 없다. 그냥 매개변수 함수가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x가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의 3t 제곱 플러스의 1이라고 하고 y 값이 그나마 좀 쉬운 거 뭐 2t 플러스 1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곡선을 그릴 거냐면 보통 매개변수 함수 실제로 대학교 가면 이제 물리 같은 느낌이랑 많이 결합이 돼서 t가 대체로 시간이거든. 자, 시작할 때 어디 컴마 어디 있니? 1,1에 있다는 뜻이에요. t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t가 점점 커져 보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생각해봐.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 말은 t가 커질수록 x가 뭐 해져? 작아지겠지. 그럼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x값은 작아진다. 근데 y값은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곡선을 그릴게요. 이게 t가 양수 쪽으로 흐를수록 그렇다 이거야. 그 다음 만약에 t가 음수로 가보자. 음수로. 거꾸로 과거로 돌아갔다고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될수록 x값 또 뭐 해져? 작아지지. y값은 작아지지.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렇게 아볼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요. 시간이 음수인 곳에서 뭐 시간이 음수란 말 이상하지만 t가 음수인 곳에서 t가 0인 순간 찍고 t가 양수인 순간 가면서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져. 이거 함수 아니잖아, 그지? 함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곡선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 이런 곡선을 관찰시키진 않아. 다행히 한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이거 관찰시켜요. 막 재밌어. 막 매개변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느낌 그려져. 이런 건 되게 많아.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런 리본 모양 같은 곡선도 충분히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 근데 우리한테 그런 관찰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곡선 그릴 줄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t가 1일 때 기울기만 구해봐. 정도만 시킨다. 오케이? 오케이. 쉽게 알고 넘어가자. 자, 음함수도 마찬가지야. 음함수. 결국 여기서 얻어갈 건 뭐냐면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에 대한 익숙함만 가져가야 되지 뭐 여기서 킬러 주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알고 쉽게 넘어가면 돼. 자, 음함수란 뭐냐? x의 제곱 플러스의 y의 제곱 마이너스의 1은 0. 이 표현하고 물론 예를 들어 y는 0보다 크다고 해볼게.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거 둘이 똑같은 곡선이거든? 원의 방정식인데 y가 0보다 뭐 한쪽? 큰 쪽이니까 윗 반원을 뜻하는 식이에요, 이게. x제곱하고 y제곱은 하고 넘긴 다음에 루트 씌우면 똑같이 이것도 돼요. 즉 똑같은 곡선을 나타내는 건데 오른쪽 같은 친구를 양함수라고 부르고 얘 같은 친구를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교육과정에서 이 용어를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얘를 현함수라고 부르자. 얘를 잠함수라고 부르자. 라고도 해. 혹시 나 모르달라서 그래. 너네 생물에서 열성, 우성 단어 아직 열성, 우성이니 아니면 현성, 잠성이니? 아직 그거니. 근데 현성, 잠성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열성, 우성은 진짜 근데 열성이 진짜 열등해서 열성이 아니라며. 잘 안 나오니까 열성이라며.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는. 근데 우성은 한쪽만 갖고 있어서 나오니까 우성이라며. 맞나? 아무튼 그런 거 아니고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치? 근데 열등감을 줄 수 있는 워딩이기 때문에, 그치? 막 귀 움직일 수 있으면 이거 뭐더라? 이게 우성인가? 쌍꺼풀이 열성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며. 근데 우열을 가리는 느낌이 나니까 이제 단어를 현성, 잠성. 이 좀 느낌이 오나? 무슨 현이겠어? 출현하다 이럴 때 쓰는 나타날 현자고. 잠성은 뭐였어? 잠수 탈 때 그 잠.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걸로 바꾸자란 운동이 있었대. 뭐 지금 생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똑같아요. 뭔가가 드러나고 뭔가가 안 드러난다는 뜻이야.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자, 물론 이것도 교육과정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미적분하시는 이공계생이면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용어니까 이거 좀 알아둡시다.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라는 단어 정도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뭔지 알아요? 그냥 말 그대로 독립변수는 남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내가 혼자 있는 변수야. 종속 변수는 누군가한테 속해버린 거야. 자, 우리가 자주 보는 y는 x의 제곱이라는 변수를 생각해봐. 함수를 생각해봐. x는 나 3일래, 1일래, 죽을게 뭐 이렇게 마음대로 있잖아. 근데 그에 따라 y가 니 3이야, 난 그럼 9야. 네가 마일이야, 나 1이야. x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이런 표현일 때 x를 독립변수라고 한다면 y는 x에 따라 정해지는 종속된 변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봐보래. y는 x 플러스의 1이다. 라고 쓰면 누가 독립변수야? x를 독립변수라고 하면 y는 그에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똑같은 시기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면 y가 독립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맞냐? 결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누가 누구냐 잡기 나름이긴 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누가 독립변수 같니? 누구를 독립변수로 하는 게 일반적이겠니? x. 그에 따라 y가 바뀌겠으니까. 이건 누구니? 공평하잖아. 몰라요. 드러나 있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걸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양함수 형태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여도 음함수로도 양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1차식 같은 것들은 x는 하고 정리하든 y는 하고 정리하든 다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거. x제곱 곱하기 y 플러스 xy 플러스 3은 0. 이거 누구는 이건 너무 쉽다. 세제곱. 누구는 하고 쉽게 정리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양함수 형태로 표현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음함수인 형태로 그대로 냅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얘를 미분하고 싶다 이거야. 그게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근데 미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독립변수로 볼게요. 그럼 지금 내 머릿속에 y는 누구에 대한 함수야? x에 대한 함수야. 아까 너네 로그 미분법에서 lny 미분할 때 y분의 y 프라임 나왔던 거 기억하니? same 논리예요. 자, 얘를 x로 미분해 볼게. 몇 x? 얘는 내 머릿속으로 fx의 제곱을 미분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y의 뭐야? y의 프라임이지. 이제 y 프라임이라고 쓰지 말고 dy dx라고 한번 써볼게요. 1 미분하면 0 미분하면 둘 다 0이지. 따라서 dy dx는 하고 정리해보면 몇 분의 몇? 마이너스 y분의 x. 특이한 건 뭐냐면 x랑 y 중에 누가 독립변수인지를 모르게 약간 공평하게 두고 미분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x랑 y가 둘 다 있어도 돼요.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y는 뭐다라고 정리하기 불편한 함수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x로 바꿔서 대입해야지가 대부분 안 됩니다. 이대로 냅두면 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좀 뭐가 달라질 거냐면 이 친구의 dy dx를 구하십시오. 단 x가 2분의 1일 때를 구해라. 이런 멘트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나 이제 여기다가 x는 뭐 대입하면 돼? 2분의 1 대입하면 돼. 근데 그러면 돼? 누구를 몰라 아직? y를 모르지. 그러니까 x가 2분의 1일 때 y가 얼만지를 구해서 그것 또한 동시에 이런 표기법으로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당연히 y도 대입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구해서 넣어야지 어떡하겠냐. 됐어요? 자,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dy dx의 기하학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뭐야? 곡선의 무엇? 기울기. 곡선을 그리라고는 안 할 거야. 막 이지랄 날 거거든, 곡선이. 그리라고는 안 해.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할 겁니다. 확인. 저 친구 원방이었지? 여기 x, y였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준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y분의 x라고 준 거지. 실제로 얘의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니까? 그러니까 수직인 거 맞지? 기하학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됐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갖고 간단한 미분 연습만 해놓자가 일단 방학 때 해야 될 일이야.
얘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는 다변수인 상황 이런 거는 학기 중에 들어가서야 겨우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분 연습이나 좀 하고 마무리하자. 16번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이렇게 해보자. 뭐냐면 t는 4분의 파일 때 dy dx를 구하래. 표기법을 연습해보자. 여기서 해야 될 건 표기 연습밖에 없어. dy dx 바 해놓고 여기 t는 얼마? 4분의 파 이렇게 쓰자고요. 그리고 엄밀하게는 얘네들 분모에 둘 다 무슨 t를 넣어주고 dt 넣어준 다음에 미분한 거 미분한 거지만 그 중간 과정 생략하고 머리로 할 수 있다고. 아, 위쪽에는 누구 미분한 거? y 미분한 거니까 뭐야? 마이너스 sin t 빼기 3 코사인 t. 나 ct 이렇게 줄였을게. 분모 쪽에는 x를 미분하는 거니까 뭐임? 마이너스 sin t 플러스 3 코사인 t. 해놓고 똑같이 잘 와야 돼. 빠 그어놓고 t는 4분의 파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미분계수란 뜻이 돼. 오케이? 너네 중에 가끔 이런 실수할 때가 있어. 이건 등식이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왼쪽은 네 글자 무순계수란 뜻이고 딱 여기서의 미분계수란 뜻이고 얘는 세 글자 무순함수, 도함수란 상황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감점이 되겠지. 어디든. 자, t는 4분의 파이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 눈치채지니? 왜? 어차피 사인 코사인 똑같잖아. 개수만 보면 되지. 분모는 2개, 분자는 마이너스 4개. 자, 그 다음 17번. 진짜 단순히 이거만 할 거야. 자, dy dx 바 뭐가 뭐일 때? t는 2일 때. 분자 쪽 바로 미분해서 쓰겠습니다. 1 빼기 t분의 1 나누기. 분모는 1 플러스 t분의 1. 바 잘 그어주고 t는 2 해주셔야 돼요.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똑같이 dy dx bar 뭐가 뭐? 그치, 이제 이런 게 나온다고. 세타가 얼마다라고 몰라. 하지만 탄젠트 세타가 이래 라는 관계식 그대로를 대입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러면 똑같아. 아, 분자 미분하자. y 미분은 뭐고? 4 사인 세제곱 세타 해놓고 속미분 뭐? 코사인 세타. 분모 쪽에는 x를 미분해야 되니까 4 코사인 세제곱 해놓고 속미분 누구? 마이너스 사인 세타. 발 탄젠트 세타 이퀄 2는 꼭 따라와야 돼. 그러면 다 사인 하나씩 약분하고 코사인 약분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에다가 탄젠트 몇 개야? 탄젠트 2개지. 마이너스 4겠네. 자, 19번. 이런 거밖에 안 물어본다고.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곡선 x랑 y가 있습니다. t는 3분의 2파이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즉 바로 dy dx를 먼저 구하면 돼요. 바 3분의 2파이도 미리 써둘까? 그래도 괜찮겠다. 바 t는 3분의 2파이. 자, y 미분하자. 뭐는 반복될 거니까 묶어. 2의 t는 반복될 거니까 묶고 코사인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자, 분모 쪽도 2의 t승은 반복될 거고 가만히 있을 땐 사인 t. 미분할 때는 플러스 코사인 t. 걷다가 t 이퀄 3분의 2파이를 대입합시다. 암산할 수 있으면 좋고 2의 t승끼리 지우고 사인 값이 얼마냐?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분자 쪽 코사인 120도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값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유리화가 제일 어렵다. 야.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괄호 묶으면 루트 3 플러스의 1이야.
유리와 암산해줘. 마이너스 괄호치고 뭐야? 2 더하기 루트 3 되겠죠. 아닌가? 맞잖아. 루트 3 플러스 1 곱하면 분모가 2분의 남고 분자가 완전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루트 3 반띵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20번. 좌표 평면에서 줘라. y는 3x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이 정도가 조금 응용이 된 문제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 그냥 대놓고 그냥 y는 몇 x래? 3x래. 근데 난 그럴 때 매개 변수 t가 얼마인지 그냥 편하게 몇 초일 때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라 생각하면. 그거부터 구하자. t제곱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즉 y는 3배 오브 x t제곱 플러스 1분의 t. t가 얼마네? 2분의 1이네. 일단 매개 변수가 얼마인지는 구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dy, dx를 구해야 돼. 아, 이거 분수라 귀찮네. 근데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자, 분자부터 하자. 아씨, 야, 이거 막 싫은데 해가지고 먼저 x분의 y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미분하면 큰일 나. 이건 하면 안 된다. 그치, 당연히 아니야. 이거 따로 미분하고 분수 쳐야 돼. 분모부터 쓸게요. t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미분 가만히 빼기 가만히 미분. 누구부터 미분? 주인부터 미분. 1 괄호 t제곱 플러스 1 빼기 t 가만히 있고 미분해서 2t. 자, 분자 쪽도 마찬가지. 분모 제곱분의 미분 가만히 빼기 가만히 미분. 누구부터 미분? 집주인부터 미분. 1 괄호 t제곱 플러스 1 빼기 t 플러스 1 가만히 계시고 2t. 자, 정리하는 시간 아까우니까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그냥 딱 때려버리고 t는 2분의 1 써버리자.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면서 대입할 거 대입하면 되지 뭐. 자, 분모 t제곱 플러스 1이 4분의 5. 거기서 뭘 빼? 2분의 1 빼. 4분의 5에서 2분의 1 빼봐. 4분의 3분의 분자 쪽은 와 fuck 4분의 5에서 못 빼. 난 너네가 안 굴면 나도 몰라. 나 머리 안 굴릴래 이제. 얼마라고? 마이너스 4분의 1. 따라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표현만 잘 봐보자. x가 t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y가 또 뭐라고 주어졌는지 이 곡선과 적에 접한대. 그 말은 나는 뭐가 몇 분의 몇인 걸 찾으면 돼. 기울기가 3분의 7인 시츄에이션 찾으면 되지. 접한다니까 뭐. 그럼 먼저 일단 dy dx 구하자. dy dx는 그냥 바로 이거 다항함수는 너무 좋다 야. 2t분의 그 다음에 3분의 4t 플러스 10. 이게 몇 분의 몇이 될 때 찾자? 3분의 7 될 때를 먼저 찾겠습니다. 그러면 크로스로 올라갈게요. 4t 플러스의 30 equals to 14t. t equal what? 3 해놓고 이제 내가 찾아야 될 건 k를 구하래. k가 뭐냐면 y는 3분의 7x 플러스 k라는 직선의 y절편인데 지나는 점 하나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지나는 점이라는 건 아까 이 곡선이랑 접한다며. 언제? 매개 변수 t가 3일 때. 그때 xy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자, 얘를 대입하면 x, y는 나올 거야. 10, y값 모르겠어. 너네가 불러줘. 나 안 해. 35? 오케이. 믿을게. 틀리면 알아서 너네가 고쳐. 따라서 대입하면 35는 3분의 70 플러스 k. k는 마이너스, 맞냐? 마이너스 185? 아닌데요?
뭐요? (35가) 3분의 105 3분의 35 아닌데 3분의 맞네 3분의 35 플러스 3분의 35네. 됐어요? 자 22번부터 음함수 하나만 하고 23, 4, 5 다 똑같아가지고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만 있어서 맨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음함수 하나만 예시 보고 나머지는 집에서 해봐. 뒤에 답지 있잖아 어차피. 숙제도 풀면 되고. 자 23번 하나만 하고 마지막 문제 하러 갈게요. y의 세제곱은 ln 10-의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의 2 위에 3,2에서의 dy dx를 구해라. 자 그냥 x로 미분하면 돼. 단 y가 내 마음속으로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고 y' 또는 dy dx만 나오면 돼요. 하겠습니다. 미분하자. 3y 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dy dx. 야 이거 조심해라. 이거 dx 분의 dy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말했지만 이거 분수는 아니에요. 처럼 써도 된대 라고는 하던데 분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dx분의 dy라고 부르면 대학교 가서 교수님이 자네는 뭘 배우고 왔나 이렇게 혼날 거예요. 자 그거는 우변 이건 그냥 x에 대한 미분이네. 10-x제곱분의 마이너스 2x x 곱하기와 여기만 조심하면 돼. 이거는 곱의 미분이야. x를 미분하면 그냥 y입니다. 플러스 x가 가만히 있고 y를 미분하면 1 곱하기 dy dx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y를 미분하면 x dy dx.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도 고등학교 처음 미적분 공부할 때는 막 합성함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딴 거 모르고 학원쌤이 이렇게 알려줬어. 일단 x인 것처럼 미분해. 똑같이 미분해. 그 다음에 죄송해요 y인데 x로 미분했어요 라고 뒤에다가 사과만 하나 쓰면 돼. 여기도 y를 그냥 x인 것처럼 미분해. 그냥 1이야. 죄송해요 y를 x인 척하고 미분해버렸어. 이걸 붙여 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아서 잘 외우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된다고? x에는 3을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요. 자 3이랑 2를 대입합시다. 자 여기도 표기법 봐봐. 이제 그러면 여기 좌변이 뭐가 될 거냐면 일단 이거 dy dx는 하고 정리하고 푸는 거 바보지. 그냥 이대로 숫자 대입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대입할 건데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10 dy d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진짜 엄밀하게 쓰려면 여기다 뭐 해야 돼? bar x equal 3 y equal 2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 3,2라고 써도 괜찮아.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변도 어떻게 될지 볼게. 우변 일단 저기 얼마고? 마이너스에 6이고 더하기 y니까 2이고 더하기 x니까 3이고 그 다음에 dy dx는 또 여기다가도 bar 긋고 저렇게 써야 되니까 쓰는 게 귀찮단 말이야. 변수 많고. 그래서 이것까지만은 지키자. 나도 실제로 문제 풀 때 매번 저렇게 x는 3, y는 안 써. 근데 바까지는 칩니다. 그래야 이게 도함수식이었는지 어떤 값을 대입한 미분계수식이었는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오케이? 여기서 킬러 문제 하나 나온다니까. 그때는 막 식이 한 10개에서 15개가 막 퍼즐처럼 흩어져 있어. 거기서 기역식 끌어다가 니은 만들고 니은하고 디귿 조합해서 리을 만들고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미분계수였는지 그냥 도함수식이었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고는 암산이겠지. 암산하자. 마이너스 9분의 4겠지 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6번이 바로 뭐냐? 요 매개변수 함수 내지는 음함수의 미분법이 소재로 출제가 되는 킬러 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버전쯤 됩니다. 이게 되게 옛날 수능이 나왔던 건데 이게 최근 들어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를 했어요. 어떤 식의 흐름인지 잘 봐. 이게 나중에 보게 될 킬러의 초석이 돼요. 자, 문제 읽어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중심이 0,1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y는 t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둘러싸인 으차차차차의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ft라고 하재. 여기가 ft야. 근데 나보고 f의 프라임의 2를 찾으라. 자, 일단 이 부분이 왜 ft, t에 관한 함수인지 느껴지니? t가 뭐야? 직선의 기울기야. 직선이 더 가팔라지면 넓이 뭐 해질 거고? 커질 거고 내려오면 작아질 거니까 일단 t가 바뀌면 쟤도 바뀌는 건 맞아.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 ft까지 납득. 근데 이제 그럼 뭐 해야 돼? 평소 우리가 수투에서 했던 건 이 넓이를 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t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뭐 중딩 때부터 했던 거야. 이거 무슨 꼴이라 불러요? 피자 끄트머리 이거? 활꼴, 활꼴이라 불러. 활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떤 보조선 긋고 부채꼴 만들고 거기서 뭐 빼요? 삼각형 빼지. 근데 부채꼴이나 삼각형 거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심각 쪽 얘기가 필요하지. 근데 그 각에 대한 정보가 지금 주어져 있나 없나? 없고. 게다가 t도 아니야. 어떡하지? 이런 상황. 바로 제3의 변수가 또 등장해야 되는 상황.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설정을 해보자. 어디를 각 세타라고 두면 t랑 세타의 관계 및 활꼴의 넓이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물론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부채꼴 빼기 삼각형을 표현하기 좋은 건 맞는데 t와 세타의 관계를 알아야 내가 t 마지막 이걸 구할 거 아니야? 어디를 세타라 둬볼까? 힌트. 얘가 기울기가 t래. x축하고 이르는 양의 각.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킬러 문제들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문제 조건 속에서 항등식을 하나 추출해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뭐가 될까? 무슨 세타는 t다. t가 탄젠트 세타다가 되겠지. 맞나? 자, 그 다음 당연히 문제에서 요구받은 내가 원하는 식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식을 빨리 찾아야 돼. 자,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여기 중심각 잘만 구하면 되거든. 똑똑이들은 여기 몇 세타인지 바로 알걸? 2세타. 어찌 알았어? 응? 들었대, 씨. 야,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현 내부에 있는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니까 이 원주각이 세타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가 1대2니까 저기가 2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이 뭐냐? ft는 부채꼴의 공식 뭐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 그러니까 지금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2세타 빼기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사인 세타가 되겠지. 정리할게요. 일단 내가 원하는 ft라는 거는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세타야. 자, 어때? 이런 게 앞으로 미적분 빈번히 나오는 상황이에요. 나는 t에 대한 식을 찾고 싶었는데 세타로 나왔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당연한 얘기인데 세타랑 t도 무슨 수관계? 함수관계. 세타가 바뀌면 t가 바뀌고 t가 바뀌면 세타가 바뀌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마음의 눈으로 이걸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세타 t라고 봐야 되는 거야. 됐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내가 f't가 궁금하잖아. f't를 구해야지. f'의 t는 자, 조심해라. 이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인겨. 세타 t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일단 그냥 미분해. 질러. 1 빼기. 야, 사인 2세타 미분하면 뭐냐? 코사인 2세타 곱하기 2인데 2분의 1 지워질 테니까 뭐야?
코사인 2세타. 아, 근데 죄송합니다. 나 세타를 t로 착각하고 미분해버렸어요. d세타 dt가 붙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스텝 1이 원하는 조건에서 항등식 추출 이거 해놨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식 일단 찾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내가 아까 찾은 항등식 있잖아요. 야, 고1 때 배웠던 항등식을 대처하는 방법 뭐가 있지? 맨 처음 중, 고, 수상 때 배워. 즉 뭐야, 수치 대입. 그 다음 수2에서 배웠어. 항등식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해도 된다. 미분해도 된다. 물론 개수비계에서 돼. 근데 여기서 개수비계는 안 나오니까. 자, 이 두 가지로 추가 정보를 얻을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F' 뭐야? 2지. 근데 그건 누가 2라는 거야? 세타야 뭐 X야 뭐가 2라는 거야? T가 2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다 뭐에 대한 식이야? 세타에 대한 식이지.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죠. 항등식에 무슨 대입? 수치 대입 할 겁니다. 그래서 T가 2일 때 누가 2라는 거야? 세타가 얼마인지 못 구하겠다. 단젠트 세타가 2라는 겁니다. 자, 이게 수치 대입. 아,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이면 어쩌지? 이거 코사인 2세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배각 공식 같은 거 있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야? d세타 dt를 알아야 돼. 그게 뭐야? 항등식을 미분한다예요. 자, 항등식을 미분해 볼게. 자, 누구로 미분할까? 뭐 이 꼴 똑같이 나오게끔 t로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1은 탄젠트 미분은 뭐더라? 시컨트 제곱. 일단 질러. 아, 지송. 근데 나 세타를 t인 것처럼 착각하고 미분했었네요. 하고 쓰면 돼요. 됐음? 자, 그렇다는 건, 자, 바로 빨리 갈게. 이렇게. 탄젠트 세타가 2라는 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루트의 5짜리인 직각삼각형, 여기가 세타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d세타 dt. 바라고 쓰게, 바. 오케이? 방금까지는 식이고 이제 미분계수가 된다는 뜻이야. 엄밀히 쓰려면 여기에 뭐 써야 되냐면 뭐가 2일 때, t가 2일 때, 내지는 또 누가 2일 때, 탄젠트 세타가 2일 때라고 써야 되지만 지금처럼 좀 단순할 때 그냥 바만 쓰면 돼. 뭐 되겠니? 암산 되니? 시컨트 제곱에서 넘어가면 무슨 제곱 돼? 코사인 제곱 되지. 코사인이 뭔데? 제곱하면 5분의 1 됩니다. 그럼 나 코사인 2세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코사인 2세타 어떻게 구하지? 배각 공식이 필요할 것 같아. 자, 리마인드 하자. 코사인 2세타는 뭐죠? 땡! 2 사인 제곱 세타고요. 아니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고요. 아니면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이게 기본이긴 했어. 꼬꼬마 신사. 변형. 지금 쓰기 편한 거 뭐 있나? 첫 번째 줄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방에 1 빼기 코사인 세타 나올 테니까. 그치? 자, 1-의 코사인 2세타 에다가 바 또 대입할까? 바. 실제 그때 값이란 뜻이야. 얼만데? 2 사인 제곱 세타. 암산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쓸게. 2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그 특별한 시츄에이션을 집어넣은 거. 얼만겨? 5분의 8. 그치? 그래서 따라서 마무리. F'의 2란 것은 1 빼기 코사인 2세타의 특별한 값 상황을 대입한 5분의 8이라는 값과 d세타 dt의 특별한 상황인 5분의 1이 곱해진 25분의 8입니다. 요게 앞으로는 내가 하게 될 킬러 문제의 되게 쉬운 버전인 기출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런 흐름.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식 미분 표기가 필수인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오늘 좀 많은 걸 배웠어.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역함수랑 이계도 함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